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화약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화약학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일반 화약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화약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입니다. 이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화약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일반 화약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법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이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 표준 인증입니다. 이 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화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쭉 보셔야 해요. 일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약칭 총포화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포화약법은요, 그 자체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과 또 그 하위인 시행 규칙,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살펴보셔야 화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약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 네, 여기서는 같이 볼 게 무엇이냐? 바로 기술 문서예요. KSM 48 모시기 하는 내용인데요. 이 KSM 48 모시기 하는 건요, 뭐 산업폭약, 그리고 또 도화선, 도폭선, 전기내관, 공업내관 등등 여러 가지 화약류들에 대한 그 품질 평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기술 문서들입니다. 이 기술 문서들을 잘 보셔야 일반 화약학을 대비할 때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품질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지만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발파작업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화약학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나 싶기는 하지만은, 근데 일반 화약학에서 다루는 화약류 정의는요, 여기 발파작업 표준 안전 지침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역시 또 볼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그냥 달달 외우면 되지, 기출문제 돌리면 되지 라고 하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을 최대한 그 일반 화약학 쪽에다가 좀 배분을 해갖고 그 공부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줄여놓는 게 관건이에요. 가뜩이나 공부하는 게 분량이 많은데 그 양을 조금 더 줄이고 획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짜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화약학을 공부할 때는 이 화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총포화약법과 발파작업 표준 안전작업지침, 그리고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의 여러 기술 문서들, 이것들을 꼭 보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화약학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반 화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화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 화약을 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들어가신다면은 그 웬만한 뭐 산소 평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풀 때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화약류의 구조라든가 이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연상이 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이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자, 헷갈리기 쉬운 글자 있었죠? 화약. 이거는 X, 플로, 시브 이렇게 쓰고 복수로 S 뭐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했잖아요. 자, 화학 이거 자체는 하나의 학문이에요. 바로 무엇을 다루느냐? 물질의 구조, 조성, 성질, 변화 등을 연구를 한다. 참고로 이때 쓰는 한자는요. 이겁니다. 이게 될 화자예요. 되다, 즉 변화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물질의 변화를 연구를 한다. 근데 어떤 물질을 다루느냐? 분자, 이온. 비교적 약간 큰 수준의 물질을 다룰 때 화학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화약은 분자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에서 화학적인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2개 이상의 원자가 공유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한 거를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 수소기체, 산소기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화약을 하면서 자주 보는 원소, 바로 질소, 질소기체 이런 것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헬륨이라든가 아르곤 뭐 이런 식으로 단원자 입자도 역시 분자로 취급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뭐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기체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크고 복잡한 그런 물질들을 다루게 됩니다. 2개 이상. 그리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수천 개 이상인 경우는 보통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뭐 합성수지, 뭐 플라스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고분자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뭐가 있느냐. 화약류 중에서 뭐 니트로, 셀룰로스, 니트로, 녹말. 네. 이것도 충분히 고분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과 금속 결합,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구조가 반복이 됐다. 이거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뭐 이온, 금속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 분자를 이루는 입자가 바로 원자예요. 화학 원소 기호로서, 화학 원소로서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 최소 입자. 자, 분자하고 원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분자의 경우는 화학적인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는데요. 이거는 원소로서의 특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자가 원자로 쪼개지면은 이때는 물질의 특성을 잃습니다. 근데 원자에는 영향이 가진 않죠. 왜냐면은 원소 기호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수소. 이게 뭐 헬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뭔가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거는 핵 융화, 핵 분열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